책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의 흐름은 초반에 인망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살인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굶어 죽이는 아사에 의한 살인으로 원한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 등장하는 도네는 범인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깁니다. 경찰의 수사도 도네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도네 역시 살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사람을 찾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중반은 본격적인 경찰에 의한 범인 찾기입니다. 추리물처럼 단서를 찾아다니며 범인을 특정 지어갑니다. 이 내용에서 독자들은 경찰의 추격과 도네의 모습을 보여 긴장감을 유지하게 됩니다. 글의 후반부로 갈수록 경찰은 도네에게 근접해지며 도네 역시 세 번째 살인을 위한 피해자에 가까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작가의 의도대로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끌릴 것입니다. 글의 최후반부는 반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이 작가가 장치해 놓은 함정이며 글의 흐름과 다르게 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글은 궁극적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회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실제적인 약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 인망이 좋은 사람이라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범인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계속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사람의 위치에 따라 사람을 보는 관점의 갭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 글에 자연스럽게 잘 녹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원한을 가지고 있기에는 범인에 대한 살해 동기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입니다. 반전 소설의 특징상 마지막에 범인이 특징되고 그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책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초중반 도네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글의 흐름에서 좀 더 범인의 동기를 부각할 수 있었다면 마지막 반전이 좀 더 뛰어나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책은 머릿속의 사건의 내용들이 그림이 그려지듯이 쓰여 있습니다. 묘사가 뛰어난 부분이 특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각 내용의 흐름이 방향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흐름이 바뀌는 부분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책의 내용으로는 잘 짜여진 책입니다. 범인은 도네가 아니라 어렸을 때 도네와 함께 K 할머니 집에서 자주 놀았던 마루야마입니다. 마루야마는 커서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글의 전반에 아주 책임감 있는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루야마의 모습이 착실한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글의 전반적인 사회 비판적인 모습과 정반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루야마가 있으므로 사회 비판적인 모습이 더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마루야마는 K 할머니와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도록 사회복지사가 된 것입니다. 도네는 마루야마가 더 살인을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보입니다. 도네는 교도소 내에서 마루야마가 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루야마는 세 번째 살인을 도네와 경찰들의 제지로 실패합니다. 하지만 마루야마가 SNS에 올린 글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다음은 마루야마가 SNS에 올린 글 중 일부입니다. 현재 사회보장 제도의 생활보호 체계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원과 예산 부족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생활보호 지원을 받는 몇몇 사람들의 의식이 아직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크고 폭력적인 사람이 기초생활비를 빼앗고 있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당장에 식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보호받지 못한 분들의 목소리에 반드시 귀 기울일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은 결코
외톨이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아니 몇 번이라도 용기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주세요. 더욱 크고 더욱 자신 있게 말이죠.